김정은은 지금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죠. 왜냐면 죽으면 이니까. 그래서 다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철호입니다. 네, 저는 2008년 4월 27일 북한군 2군단 15사단 민경대대 보위부장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셨고 대한민국에서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신 선배님이 정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김정은이 친필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떨어졌는데 내용이 뭐냐면 인민군 병동에서 체격이 비슷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한 달간 사상교양 및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러시아어 가르치고 그리고 사상교양 사업은 나가서 투항하지 말라. 사상학습에 이런 훈련을 가르친 건데 그래서 뽑았는데 어떤 군인들을 뽑았냐면 제대된 지 3년 내지 5년 안팎이 처자식이 있는 군인들도 차출해 갔어요. 그 유세도 안 나왔죠. 그리고 애아들이 있는 군인들도 아예 다 차출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다 차출해 갔는데 중요한 거는 총알바지냐 특수부대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특수부대가 러시아 전쟁에 파병돼 가지고 할 일이 전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대한민국하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전쟁 준비 싸움법이 뭐가 있냐면 산악전입니다. 산악전. 그래서 훈련 때마다 지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악전에 능숙한 일단백의 군인이 되자. 이게 지시가 딱 떨어지거든요. 산악전이라는 건 유격전법이거든요. 매복, 그다음 습격 뭐 이런 전술인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은 계알지대잖아요. 넓은 계알인데 거기에서 유격전법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특수부대가 1m 80 날아서 무슨 공을 차고 칼 던지고 총 잘 쏘야 거기서 무슨 뭘 쓰겠습니까? 계알지대 쫙 보이잖아요. 뭘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대량으로 그냥 포탄 떨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싹 그냥 사살해 버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도 머리가 좋은 게 만약에 특수부대 혹시 보냈다 하더라도 한 1%에다가 잡탱이들 막 섞어가지고 보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 알잖아요. 총알바지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력 없다고 하지만 러시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총알바지라도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숨어서 한두 명이 총 한 발이라도 쏘면 저기에 뭐 적군이 있네. 그 들어오는 사람이 그만큼 속도가 늦어질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장기전하면 자기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끌면서 2년을 좀 끌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에 불리하다. 이렇게 봐서 좀 죽는 거 알면서 북한에서 그런 총알바지를 데려다 안 친 건데 김정은이 그렇게 죽는 거 알면서 돈 들여 키운 그 특수부대를 거기 보내겠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애들 자기한테다 쓰지. 저는 총알바지는 맞다. 그렇지만 특수부대가 아닐 가능성에 100%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작전군입니다. 그래서 저격, 그 다음에 항공육정대, 그 다음에 경보병, 항공육전 저격여단, 해안저격여단 이렇게 있거든요. 군대 한 몇 개가 있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특수작전군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풍군단 원래 사령부가 평안남도 덕천에 있거든요. 지금 무슨 폭풍군단이 막 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한 정보는 없잖아요. 폭풍군단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 정보가 떴습니까? 아니면 폭풍군단에서 나가는 거를 뭐 찍어서 올렸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흘리는 거예요 지금. 폭풍군단 나갔다. 폭풍군단이나 만약 나갔다 그러면 대호가 있어요. 폭풍군단 어느 대대에 나갔다 그러면 경보병은 번개입니다. 대호가. 그 다음에 저격은 벼락입니다. 이게 자기만의 대호가 있어요. 너 어디야? 그럼 벼락이다. 저격이네. 나 번개입니다. 그러면 경보병? 자기만의 대호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없는 속에서 그냥 어지중지하면서 뭐가 시래기라도 좀 겠다 먹이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특수작전군 폭풍군단을 보내겠냐 이겁니다. 절대로 보내지 않았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같은 거 배웠는데 장백상이 압록강 비달리바유 까쿠브랄 제스필리 따쿠로차 이 노래를 제가 러시아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앞에 노래 이렇게 부르면요. 우크라이나 애들은 막 웃어요. 너무 재밌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러시아어를 배웠지만 깊이 있게는 말 못하는데 배운 사람들도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초보적인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모르는 애들, 영어를 배운 애들 갖다가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그러면 실제 영어를 배운 사람들하고 미국 가서 오리지널 그 영어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아무리 러시아어를 배웠다고 그래서 야 스콜라 뭐 스콜라 스콜라 뭐 이렇게 말이 틀리거든요. 싸바까 뭐 얘를 샤바까 말을 알아 못 듣잖아요. 그 전략 전술이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애들의 발톱이 이렇게 힘이 굉장히 좋아요. 말하다 대학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손 이렇게 들 거 아닙니까? 야 이
막 짜증난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작전 전술을 짜는데 야 이쪽으로 가라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엄청나게 짜증난 거예요.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어 때문에 내부 충돌이 있다. 지금 러시아 지금 군인들이 지금 엄청 싫어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군인이요? 러시아 군인은 못 보고 러시아 사람들, 예,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일하러 온 사람들 꽤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공병, 포병, 보병, 민경 이렇게 4가지 병종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서 중요한 게 공병 부대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또 뜨지 않았습니까? 왜 공병 부대를 필요하는지 아세요? 계알지대니까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오면 장갑차 그냥 탱크가 그냥 계알지대로 깨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폭파하는 게 지뢰가 하는 거예요. 지뢰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서 공병 군대를 원한다고 했으면 북한군 지뢰도 아마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 반땅크 지뢰면 무한궤도 있지 않습니까? 폭파시키는 게 땅크를 날려보내는 게 아니고 걔도 이거 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힘으로 해가지고 그걸 묻는데 우리가 그때 겨울에 묻는 것도 겁나게 힘들었어요. 생땅을 그냥 얼음 땡땡 온 땅을 이게 높이가 한 12cm 돼요. 꼭대기까지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12cm 생땅을 파가지고 이만한 크기인데 그거를 묶고 덮어가지고 신간만 딱 올라오게 하는데 거기 시간 늦으면 다 불합격이거든요. 훈련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 공병할 때 그런 훈련하죠. 백리 무상강행군, 보병할 때는 습격 매복이 있으니까 매복할 때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맨 땅에 삽 하나 던져주고 야 빨리 들어가라 2시간 동안. 그럼 막 파는데 삽 하나 가지고 언 땅에 어떻게 2명이 들어갈 거 어떻게 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의 깊이가요. 훌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쫙 또 패야 돼요. 이렇게 무제 놓으면 안 되니까 쫙 패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땅굴 판 안에다가 장작을 아예 쏟아여가지고 불을 막 지피는 거예요. 안에 따뜻하게 해서. 그 다음 건불 넣고 밤에 있으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면 안에 따뜻해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다가 아침에 나오고 나면요. 그 돌이 뜨끈뜨끈 달한 것도 모르고 그냥 누워있다 보니까 군복이 다 늘어가지고 나오고 군복 이만큼 타서 나오고 개판이거든요. 포병이 있을 때는 또 이거 3.9km짜리 비포로 했고 산병이 연속행군 나가서 산만 타고 우리는 평지길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 산 타는 거예요. 산악전이에요. 그래서 산악전 타고 내려가는데 올라가다 내리막이 서나 아니면 올라가다 포신을 어깨에다 메고 있었는데 비포가 조립식이에요. 앞포신 뒷포신 갈라지거든요. 만약에 딱 떨궜는데 3m로 굴러 내려가면 완전히 그때는 난리 나는 거죠. 그거 다시 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정상까지. 엄청나게 매 맞아요. 야 너 때문에 야 빨리 가서 주워 모아. 그러니까 모든 전략 전술이 이렇게 습격 매복 산악전에 다 적응이 되게 대한민국하고 싸우게끔 그래 전략 전술이 짜졌는데 우크라이나 가서 특수부대 가서 싸울 일도 없고 또 공병부대가 이렇게 차출이 나가서 공병부대는 가서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기계화 부대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지뢰를 묻고 또 풀숲 같은 데는 반보병 지뢰를 묻어요. 무슨 목함 지뢰 이런 지뢰가 아니고 실줄 같은 거 쫙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걸어오면서 실줄을 치면요 철제 반보병 지뢰가 수류탄 모양입니다. 파편이 나가거든요. 튀면 파편 나가면 몇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축사하고 그 강구지뢰 같은 것도 있어요. 네모나 이런 강구할 지뢰가 있는데 그것도 실선이에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게 실선이 나무 그 색깔이 돼서 실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뭐 하얀색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무잎색이에요. 나무잎 아니면 나무 가지색 거기 어디 건지 이렇게 찾지를 못하거든요. 여기서는 절대로 풀숲에서는 땅 파고 묻지를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땅 파서 이게 중량이 풀 같은데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닿는 즉시 폭파하니까 거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지뢰는 오직 실선으로 딱 넘겨서 사람이 건드려서 피는 빠져서 폭파하는 그런 지뢰가 맞는 거예요. 강구지뢰나 아니면 철제 반보병 지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 공병이 매우 그립다. 푸틴이 굴지 않았습니까? 왜? 공병에서는 최고니까요. 러시아 공병보다 아마 더 잘할 거예요. 벼랑 설치도 아마 더 잘할 거고. 그러니까 특수부대보다 공병을 아마 원할 수도 있는 거죠. 특수부대는 뭐 나가리니까 이제 오면 다 죽을 거 뻔하니까. 북한군이 이번에 보낼 때 죽결 처형조하고 감시소를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일단 나가면 보위부터 따라 나갈 텐데 전장에서 감시소가 없으면 어떻게 믿고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 전쟁에 투입돼서 만약에 실전까지 가기 전까지 지금 군인들 동향 보는 거예요. 근데 보위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애들은 말을 아무 말이나 막 할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이거 러시아로 달아날까? 그런 말을 계속 안고 있다가 딱 이 달할 때 체포해가지고 죽결 처형 보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끌지 말라. 그래서 죽결 처형해서 본보기를 보여줘라. 전쟁에서 달아나는 거는 조국반역죄예요. 당과 수령을 배반
배반하고 김정은을 배반하는 걸로 되거든요. 엄청나게 죄를 다루는 거예요. 무겁게. 그러나 인민군 병동에서 평상시에 탈영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죄가 아니냐면 그냥 배고프니까 어디 갔다 하면 10년 중에서 2년, 3년씩만 탈영해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뭐 고급 담배, 술에 뭐 돈 좀 갖고 와서 정치부, 보위부 다 깼다 쓰면요. 꿀보직 주는 거죠. 야, 너 가서 돈사근무 써라. 돈사근무가 돼지 키우는 데예요. 편안하죠. 돼지 밥만 주고 그냥 누워서 자고. 이게 그냥 현실인데 전쟁에선 좀 성격이 다른 거지. 그래서 처용조 이거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낸 것도 중요한 게 왜 또 내보내냐. 김정은이 지금 푸틴하고 딜하지 않습니까? 용병들 까뜩 데려왔는데 다 달아나고 지금 개판됐다. 그럼 푸틴이 마지막 협상할 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이 꼴 해놓고 나한테 이거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도 나가도 공 좀 세워야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협상을 위해서도 우리들 탈영을 막아야 된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그거예요. 포탄 맞아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탈영은 하지 마라. 제대된 지 3년 내지 5년 된 군인들, 그중에서도 처자식 있는 제대 군인들도 또 차출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뽑을 사람 하도 없으니까 제대 군인들도 차출을 했고 이 아들도 차출을 했습니다. 전쟁 나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잘 먹으니까. 일반 특수부대 아니고 막 굴러먹은 애들 갖다가 지금 보내는 거니까 난생 처음 진짜 소고기에 입합에 그냥 막 들이켜면 좋은데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나 드론이나 포탄을 해서 옆에 군인들 죽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달아나야죠. 내 이렇게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옆에 전우가 죽어야 그 다음 동향이 제기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지금 뭐 한개 소대가 전멸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북한군 지금 10,000명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개 소대 해봤자 지금 40명이에요. 아직은 또 한 5,000명 뭐 이상 이제 가봐야죠. 그 다음 또 5,000명 죽고 5,000명 탈영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걸 봐야, 시체를 봐야 사람이 정신 돌아가지. 아직까지 모르는 거 봤죠. 근데 그거 아직 보니까 북한군인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투항하는 거 봤는데 우문을 또 폐쇄하는 것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심리전으로. 근데 우크라이나 저 심리전 방송이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왜 포로 수용소를 막 보여주면서 잘 먹인 거를 막 보여주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그게 북한군 포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문을 잔인하게 했다고 북한에서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군인들이나 학교 때도. 그래서 막 불에 달군 제부치를 막 여기다 지져가지고 번호 새기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악명 넣기로 막 유명하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럼 북한 군인들이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저희 갈 바에 내가 죽겠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의 우크라이나 그 심리전 방송은 대한민국과 좀 조율을 해가지고 어떤 사장을 내버리면 좋겠나.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하고 코리아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럼 그에 맞게 그 나라에 맞는 심리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을 막는 심리전 방송을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하거나 북한 사람들을 봤을 때 반감이 좀 들죠. 그리고 수용소에서 그거 먹어서 뭐 할 텐데요. 고문할 거 죽일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죽음으로 우리가 결사항전하자 이런 생각밖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나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한 명 때문에 지금 몇 명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무고한 주민들이 아이들을 죽어갔잖아요. 그러면 현명한 선택을 해서 총기를 준 군인들이 빨리 투항하게끔 러시아는 러시아 군인들 맞게끔 심리전 방송하고 북한 용병은 북한 용병들 맞게끔 심리전 방송해서 총 들고 빨리 넘어오게끔 해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게끔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지금 따로 격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직계 가족을 격리한 건지 아니면 친척들을 다 격리한 건지 지금 저 자세한 건 좀 잘 모르겠는데 격리했다는 건 지금 어떤 걸 격리했다는지 모르겠어. 집결소 같은 데 격리한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못 나오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뭐 사내 같은 데다가 무슨 10,000명을 모아놨나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쟁을 내보냈는데 집결소 같은 데다 가족을 넣겠어요? 그건 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애들을 다 전쟁에서 싸움터로 내보니까 가족을 거기다 넣으면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왜 격리시켰는가 이거는 지금 그거예요. 만약에 파병 나간 군인들이 투항하거나 아니면 도주했고 이 파병 가족들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개 같은 나라네 하고 탈북하잖아요. 그러면 푸틴하고 마지막에 딜할 때 북한 사람들이 지금 다 탈북했으니까 협상할 때 굉장히 불리한 데다가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서 이 소식을 다 퍼뜨리고 북한에 다 퍼뜨려놨어요. 그럼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지금 잡으려다가 다 놓친 거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결 처형조를 보내서 소리 안 나도록 아예 범벅이를 없애버리고 여기는 말이 안 나가도록 따로 격리를 시킨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아예 잠재우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도 못 나가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포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800만 발을 보냈대요. 포탄이 30년, 40년 전이 거라 불발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푸틴이 굉장히 장사꾼인데 그 사람이 딱 포탄을 쓰고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장난하네. 야, 새로 찍어보네. 그러니까 돈 1,000억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돈 1,000억을 줬는데 인민군 보위국 중자 김 뭐 아무개인데 그 사람한테 김정은이 돈을 주면서 중국 하룡에 있는 특수 그 설비 만드는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특수 선반을 200대 사오라고 돈 줬는데 그 돈 지금 텄다는 거 아니에요. 달아났어요 지금. 그러고 나니까 지금 김정은이 지금 아예 혼비백산 낸 거예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200 받더라고요. 죽었을 때 돈 1억 받잖아요. 북한은 지금 150 내지 $200 그 선이더라고요. 150 내지 $200 그 선에서 합의를 본다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 본 건 아니래요. 김정은은 지금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죠. 왜냐면 죽으면 돈 1억이니까. 그래서 다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총알바지로 나갔는데 1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1억씩 5,000명이면 5천억이고 1억씩 10,000명이면 1조 원이에요. 그럼 그 1조 원 받고 좀 숨통 놓이지 않겠어요? 그럼 1조 원 값을 지금 위성이나 스텔스 폭격기 이런 정보를 지금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푸틴한테 달라고 하는데 푸틴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 돈만 주지 지금 중요한 정보 주기까지는 아직 마음이 안 돌아선 것 같아요. 이제 푸틴이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김정은하고도 쳐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같이 나갈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굽이 있잖아요. 김정은하고 자기야. 돈 안 준다고 우기지는 못하겠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정부에서 딜 보지 않을까요? 돈 주긴 싫으니까.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스텔스 폭격기 뭐 러시아에 가서 김정은이 한참 매달리고 보지 않습니까? 설명 들은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대. 공군은 지금 대한민국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걸 지금 개고 지금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푸틴이 어떻게 해줄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군인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다 죽고 그냥 북한에 있는 가족은 또 어떻게? 그렇다고 그래서 대성상 혁명열사릉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죽었어도. 거기는 뭐 알짜 백두산 줄기만 가는 데라 뭐 죽으면 그 전사증 하나 딸랑 주고 끝이잖아요. 어떤 보상은 뭐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10,000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일이 꺼내들 카드가 뭐냐면 용심으로 해서 이제 내부를 잠재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누구가 무슨 우크라이나 땅콩 몇 대를 까부시고 덜경이 열다가 전사했다. 공하고 용. 누구는 뭐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인 몇 명 죽였다. 용. 저는 러시아 군인을 또 구원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용. 너도 용이다. 너도 용이다. 너도 용이다. 그러면 군인들은 뭐 나 용 되기위해서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대적도 없는 공하고 용. 김정은이 꺼내들 카드는 마지막에 그거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잠재울 카드 더 이상 없어요. 선물 줄 것도 없고 뭐 줄 것도 없고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악전하고 이게 전술 자체가 틀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다 죽어서 돌아오는데 무슨 뭐 전술관갑 뭐 한 명이 살아오면 그 전술관갑을 익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언론이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 이게. 아 지금 한번 포탄 떨어지면 그냥 몇백 명 쓰러져 나가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드론 봤습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막 포탄 떨구잖아요.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게 문제지 무슨 전법이에요 전법. 다 죽어서 옵니다 이제. 살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군인이 없으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그 무도회 그 춤추다가 강제로 남자들 막 차에 징집해가고 그래 논란 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없어요 이제는. 러시아도 이제 숱한 사람들 가부 만들었죠? 우크라이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 또 가부 만들었어요. 아, 북한도 이제 다 가면 또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살아 돌아올지도 말지도 모르는 군 지금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무슨 전법이 뭐 전법은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살 수 있대? 죽나 사냐? 이게 먼저지. 전법을 그러면 거기면 살러 갔습니까? 뭐 다 살아온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독재자들이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애꿎은 지금 인민들이 지금 어린이들 잘못돼 가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끝내는 길은 우크라이나가 끝내고 싶다 그러면 북한 군인들까지 참전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보를 좀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총을 들고 좀 넘어올 수 있게끔. 군인들이 없으면 나중에 전쟁 끝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푸틴이 지금 핵을 날린다는 것은 거의 엄포에 가까운 거고 핵 날리면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싸움은 1대1 싸움이잖아요. 서로끼리 그냥 중재를 하고 빨리 끝내는 길만이 어느 선에서 끝내서 희생을 지금 덜 하는 길만이 잿가루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선택 때문에 무고한 주민들이 죽어야 되냐? 왜 애들이 죽어야 됩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